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 이산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제 배경 화면이 좀 다르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오는 공간이죠. 이산수학을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면 될 텐데, 학교에 산학협력관 4층 403호에 제가 있으니까 이쪽 방으로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낮에 수업을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줌 시스템을 통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패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또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알고 싶어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2장을 공부를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리와 명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의 주요 목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리, 명제, 추론과 같은 다양한 논제들을 고찰해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표가 무엇인지, 논리가 무엇인지, 명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놈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것. 뭐 내가 어떤 A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B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두 개 다 참이에요. 참인 사실로부터 그러면 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나의 명제를 제안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참이 결과가 되도록 누가 봐도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논리와 명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다 써먹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몇 개의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 내용을 보게 되면 논리와 명제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의 집합을 공부를 해왔듯이 수학 과목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수집합을 공부하게 됐을 때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 집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주어진 수만 가지고는 더 다양한 결과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떤 연산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형태를 뽑아내는 것이 필요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논리가 주어졌을 때 여러 하나의 문제들이 주어질 때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합성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들을 유도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논리 연산이 필요하다. 이런 연산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2.3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주어진 문제가 항상 응한다는 항상 틀린다. 정분 문제, 그리고 항상 모순이 되는가, 모순 문제에 관해서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어떤 수집합이 새로 나왔을 때 또는 수든 무엇이든 어떠한 새로운 이제 도구가 새로 나왔을 때 이것과 A랑 B랑 같은지 다른지 비교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수집합이든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가든 어떤 걸 집하더라도 이거랑 저거랑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명제들이 동치냐 동치가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게 될 텐데 그래서 논리적 동치라고 하는 것은 논리 값이 같을 때 두 개의 명제가 논리적으로 동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사고가 논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고하는 사람이 주어진 문제를 객관적으로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지의 여부와
사고의 법칙이 체계적이냐, 즉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석하는지 여부를 결정되는 것이 논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좀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참 잘 이끌어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의 목적이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특정한 논리를 통해서 입증이 옳은가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법칙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고, 논리에 대한 연구와 응용 분야, 즉 철학 분야에도 논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집합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 것인가 라는, 즉 알고리즘의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회로 설계, 여기에도 당연히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든지, 인공지능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가기만 하면, 알고리즘 관계되기만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논리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왜? 프로그래밍으로 해야만이 될 거니까. 어쨌든 제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핵심인 관계가 논리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명계 논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명제 논리가 있고 수로 논리가 있습니다. 명제 논리랑 수로 논리가 있는데, 명제 논리라 하면 주와 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봤을 때 참 그릿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명제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주와 수로에 따라서 참 그릿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모든 x에 대해서 무엇이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수로 논리에 따라서 무엇을 만족한 적당한 x에 대해서 EX 플러스,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보면 되겠네.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은 1이라고 하고,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x 값이 상관없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거죠. 항등식일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x 값 상관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명제 논리로서 뭐가 되겠다? 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아래쪽에 있는 것, 즉 빨간 파란 녹색으로 그려볼까?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수 집합에서 라는 제한이 들어가고, 그럴 때 x가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저 식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로 x에 따라서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겠다. 즉 방정식은 수로 논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명제 논리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은 A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B가 맞다 그러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옳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 사람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맞을지는, 또 사람마다 다 A라는 사람은 이쪽 편의 사람 의견을 따를 거고, B라는 사람은 저쪽 편 의견을 따를 거고, 하여튼 세상 사리가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명제를 다루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학문하는 거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견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다루면 안 되겠죠. 컴퓨터는 항상 참인 것, 누가 봐도 맞는 얘기만 해야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리 명제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명제가 뭘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propo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position. 그래서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것에서 P가 먼저 접두어로 P를 사용한다. 일단 명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사고를 나타내는 문장 중에서 참이나 거짓을, 참은 true, 거짓은 false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거짓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 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명제는 누가 봐도 참, 거짓이 확실한 것을 명제라고 그런다. 그 예가 뭐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명제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제 문자는 뭐냐면 PQR로 시작하겠다. P라고 하는 것을 여기 위해서 proposition에서 왔다는 거고, P 다음에 문자가 Q니까 PQR로 시작할 겁니다. 소문자로 이제 표기하겠다. 자, 명제가 있었으면 명제의 뭐가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명제의 진리값이라 그러겠다. truth value라고 이야기를 한다. 명제의 진리값.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건 뭐가 되겠다? 명제이다 아니다? 명제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진리값이 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표기하기를 대문자 T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대문자 F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진리값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애매한 것도 있나? 애매한 거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명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진 논리가 되어야 되겠다. 값이 두 가지의 값만 갖는 경우만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서 잠깐 코너 볼까요? 명제란 어떤 주 문장이나 식이 애매하지 않고 참과 거짓이 명백해야 되겠다. 3 더하기 2는 4는 확실하게 거짓이고, 그런데 지금 몇 시인가를 물어보면 요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어? 일단 의문문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감탄문. 아, 예쁘다, 뭐 그런 거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다음의 문장이나 식에서 명제를 찾아보고 명제가 있는 거. 명제인 경우 그러면 그것이 참인 T 또는 F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1번 바나나는 맛있다. 바나나가 나는 싫어하나? 좋아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나나는 맛있다라고 문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맛있다, 맛없다는 주관적인 것이죠.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3x 더하기 5y는 7이다. 자, 일단 이것은 1차 2원 1차 방정식이 되죠. 자, x에 예를 들면 얼마를 넣어볼까? 3분의 1을 넣고 y에는 5분의 6을 넣어버리면 그거는 참이 되겠죠. x가 3분의 1이고 y가 5분의 6이라면 1과 6을 대칭이 될 거니까. 그런데 x가 다른 값이면 어떻게 할까? 지금 x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 y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28은 4의 배수이다. 4, 7, 28. 오케이. 명제가 되니까 참이 되겠죠. 4번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의문문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래서 명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 다음 명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요? (1번) 예제 2-2의 1번 문제 6은 4보다 작다. 확실히 알 수 있나? 큰지 작은지. 명제죠?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거짓이 되는 명제. 유채꽃은 노란색이다. 2번. 그런데 이건 참 일단 봅시다. 명제기는 명제네요. 답은 이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채꽃은 노란색이다. 일단 좀 이따 봅시다. 이건 참인가요? 난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유채꽃이 꽃은 꽃인데 그놈의 색깔이 내가 이 뭐지? 노란색이 빨간색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는 좀 애매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다루지 말자. 자, 3 곱하기 7의 값은 홀수이다. 3, 7, 21. 21은 끝자리수가 1의 자릿수의 값이 1이기 때문에 홀수가 되겠죠. 이건 참이 되겠죠. 자, 4번 공기는 H2O로 표현된다. 자, 이것도 뭐 H2O가 우리가 뭐 화학을 배웠다면은 H2O가 물인가? 뭐지 이거? 답은 거짓이라 그러네. H2O가 보자. 물 아닌가 이거? 이거 물이죠. 그래서 false가 되겠네. 자, 그래서 나는 주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 같은 문제, 4번 같은 문제는 웬만해서는 다루지 말자. 왜냐하면 컴퓨터가 유채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 RGB 값 처리하면 노란색은 처리가 될 거고, 유채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대명사 같은 거, 대명사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런 것들은 공기 애매하죠. 컴퓨터가 알아듣기는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일단 뭐 명제이긴 하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루지 말자.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2.2질에 그럼 조금 전에서 논리가 무엇인지 명제가 무엇인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단 2.2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하나의 문장이나 식으로 하나의 문장 하나로 주어진 명제를 단순 명제 simple proposition이라 하고, 그것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단순 명제들이 어떤 연산들에 의해서 복잡한 걸 만들려고 그러면 연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해서 여러 개의 문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제를 뭐라고 부르겠다? 합성 명제, composition, propo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장미꽃은 맑았다. 유채꽃은 노랗다. 뭐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고 수로가 있는 경우는 하나 단순 명제. 장미꽃은 빨갛고 코라 말은 그리고란 말이죠. 그리고 또는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 접속어잖아요. 접속사를 해서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연결자라 그러겠다. 그리고 and에 해당되는 놈은 캡을 쓰고, 그 다음에 또는 합법에 컵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합성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합성 명제 또한 명제니까 뭐가 있지? 진리값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뭐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단순 명제는 참, 거짓, 여기 나온 것처럼 참, 거짓 둘 중에 하나인데, 합성 명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치면 요것이 참이고 요것이 거짓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논리 연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의에 따라서 구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수 명제의 진리값과 논리 연산자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일이 뭐냐면 논리 연산자에 의해서 진리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의를 잘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 단순 명제의 진리값은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TF로 표시될 거고,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진리표를 사용해서 정의에 따라서 하겠다. 자, 그러면 논리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까요? 논리 기호라고 하는 것은 캡, 뭐 또는이라고 읽기도 하고 and 그리고라고 읽기도 하고, 물결 모양은 not 아니다, 거짓이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 기호가 컵, 캡, not 등을 여러 번 사용해서 합성 명제를 구성할 경우, 자, 아까 이야기하기를 명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자가 뭐라 그랬죠? 서문자 P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플 명제가 있다면 Q가 되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는 두 개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명제라는 의미로 대문자 P 쓰고 뭐 몇 개 있는지 이렇게 표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QR 부분 명제를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변수에 따라서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변수들의 진리값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일단 기호를 한번 볼까요? 부정을 의미하는 거, 연산자의 이름을 부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기호는 물결 모양, 의미는 not, 부정한다는 말이죠. 원래 뭐가 맞다 그러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고, 논리곱은 cave이라고 쓰고 and 의미고, 논리합은 cup이라고 읽고 or 개념이고, 베타적 논리합은 이렇게 더하기랑 동그라미랑 같이 써 있는 것을 exclusive o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용되는 것 중에 좋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게 조건문 if and then 뭐뭐뭐라면 뭐뭐이면 뭐뭐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화살표로 사용한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 수도 있겠죠. 여기 당연히 명제가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 앞에서부터 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만족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표기할까? 그래서 쌍방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쌍방 조건일 때는 뭐 앞에 거이면 뒤에 거, 또 뒤에 거이면 앞에 거 그것을 가운데 and로 연결하는 것 표기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IFF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쌍방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 연산 기계를 이용해서 뽑아낸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산을 하나씩 보게 되면 네게이션, 부정을 나타내는 네게이션 같은 경우는 명제 P에 반대되는 것 진리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논리표는 이렇게 만듭니다. 명제가 하나 있으면 변수로 표기하게 되고, 자, T가 명제 P가 가질 수 있는 논리값은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찾고자 하는 합성 명제, 즉 논리 연산에서 만들어지는 궁금한 것들. 지금 현재로서 not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원래 P가 T라면 그 값을 F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래 명제가 F라면 T로 리턴해주는 그런 연산을 뭐라고 그러겠다? 부정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놈의 기호는 not P라고 표기하고, 또는 not P가 아니다라고 읽어주기도 하고요. P의 진리값이 참이면 not P의 진리값은 거짓이고, P의 진리값이 거짓이면 not P의 진리값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다. 따라서 그러면 not P에 다시 not를 취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요놈의 부정이니까 F의 부정하면 T가 되고, T의 부정이 되면 F가 되겠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not 두 번 취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논리곱 연산은 동시라 말은 참과 참이 그치, 동시에 말 그대로 and. 논리곱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두 명제 PQ가 and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합성 명제를 논리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Q의 논리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읽을 때는 P and Q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언제 참이 되겠는가? 두 명제의 논리곱에
논리값은 논리곱에 의한 결과의 명제의 합성 명제의 논리값은 두 명제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P가 있고 명제가 있고 Q가 있죠. 자, P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수는 논리값의 경우가 몇 가지 있다? T, F 두 가지가 있죠. 요놈이 두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Q도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P랑 Q의 명제가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2 곱하기 2 4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명제가 P, Q, R 3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까? 2개, 요놈도 2가지니까 2 곱하기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자, 먼저 P에 대해서 TF로 써도 되지만 4개이기 때문에 전체 T를 2번, F를 2번 써두자. Q에 대비해서. 자, Q에 대해서는 앞에 T에 대해서 TF 이렇게 나눠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T일 때 T인 경우, 나머지는 논리곱에 있어서는 나머지는 뭐가 되겠다? 다 F가 되겠다. 그래서 논리곱이 나오면 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둘 다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다라는 사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이제 2-5를 볼까요? 다음의 합성명제라고 하는 것이 말이 나오면 가운데 논리 연산에 들어가겠네 라고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논리 합성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자라고 문제 물어봤습니다. 서울은 1번 같은 경우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이고니까 뭐가 되냐면 and,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다. 자,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자, and는 언제일 때만 참이더라? 앞에 있는 명제도 참이고 뒤에 있는 명제도 참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맞죠? 런던은 영국의 수도 맞으니까 1번에 관해서 논리 합성 명제 논리 진리값은 뭐가 되느냐면 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2번도 뭐가 되냐면 and죠. 합성 명제이네. 논리 곱 and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 게 3이 2보다 크니까 참이 되고, 3 곱하기 2는 6인데 5가 나왔다는 F겠네. 따라서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F가 되겠다. 사과는 과일이고 시금치는 채소이다. 일단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과일인 줄 알겠는데 시금치는 채소인가? 채소랑 야채랑 같은 건가? 다른 말인가? 일단 맞겠지? 사과는 과일되고 시금치는 채소이다. 맞다고 치고 TT and니까 둘 다 참일 때만 참일 거니까 T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자, 논리합. 자, 논리합은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연결됐을까? 또는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그래서 o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 표기하기를 P 컵 Q, P 또는 Q, P or Q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독식으로 표기해 볼까? 자, 질문. 논리합에서는 언제 참이 될까? 이 합성 명제의 요놈의 진리값은 언제일 때만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인 경우에만 뭐라고? 거짓이 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4가지 P, Q 2개의 명제가 있으니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거고, 자, 언제 P, 컵, Q는 언제 참이라고 그랬죠? 일단 거짓일 때가 언제 거짓이라고 그랬지? 거짓말 치고 했을 때 이놈은 거짓말이고 적어도 하나가 참이기만 하면 뭐가 되겠다? 논리합은 뭐가 되겠다? 논리합의 진리값은 뭐가 되느냐면
참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논리법은 동시에 참일 때만 참, 논리합은 동시에 거짓일 때만 거짓, 나머지는 다 반대 개념. 다음에 합수 명제를 이용해서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봐라. 서울 1번,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거나 연결 접속사가 또는 이란 말과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다? 논리 합연산자. 그러면 언제 F일 때만 F고 나머지가 세 가지 케이스는 다 참이 되겠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자, 1번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참이거나 런던은 참이죠. O와 T는 이것 또한 참이 되겠죠. 오케이.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요놈이 T가 되고 요놈이 F가 있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죠. 따라서 T, 요 T 되니까 이것도 T가 되겠지. 오케이, 모두 다 T가 되네. 자, 그렇다면 베타적 논리합은 약속하는 거 잘 보면 되겠네. 자, 진리값만 관심을 가져볼까요? 진리값은 PQ 두 명제 중에서 하나의 명제가 참이고 다른 하나의 명제가 거짓일 때 참이다. 나머지는 거짓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 거짓, 참, 거짓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보기 하나의 명제가 참이면 다른 나머지 반대편은 뭐가 되라고? 거짓일 때. 참일 때 참이니까 요거는 안 되겠네. 참일 때 거짓이니까 요거는 참이 되겠네. 거짓일 때 참이니까 당연히 요건 되겠고. 거짓일 때 거짓 안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케이스에서만 뭐가 되느냐면 베타적 논리 합에서는 그 진리값이 참이 되겠다. 자, 조건 논리 연산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조건 연산자를 함축 impl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이면 뭐이다. 그래서 표기하기를 앞에 있는 명제가 이면 앞에 쓰고 P이면 Q이다라고 표기하게 되고 P 읽기로는 P이면 Q이다라고 읽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참일까? 임플리케이션의 진리 값은 언제 참이 될까? 거짓말을 했다가 참말을 했다가 거짓말을 한 경우는 요놈이 거짓이다. 준다 그랬다가 안 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안 준다가 했다가 선별 지원금 안 준다 그랬다가 주면 기분이 좀 좋지 않나? 준다고 했다가 주면 당연히 당연한 거니까 오케이. T일 때 T라는 말은 뭐가 된다? P이면 준다고 했다가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결과는 해피. 그 다음에 안 준다고 했다가 준다고 했다가 안 주게 되면 이게 뭐지? 나쁜 놈들. 나쁜 새드. 그죠? 그 다음에 안 준다가 그랬다고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받을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했겠지. 그런데 갑자기 돈이 나왔네? 야, 이거 웬 떡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해피. 그 다음에 안 준다가 했다가 안 준 경우. 뭐 해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죠. 안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도 뭐 기분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지만 해피. 즉 참이라고 생각하자. 따라서 조의 임플리케이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참이라고 했을 때 참이라고 했다가 안 준, 즉 그 다음 뒤가 거짓인 경우에만 F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느냐면은 다 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 연산자는 P이면 Q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똑같은 진리값을 가지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P이면 Q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P이면 Q이다인데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이 있겠죠. 명제가 앞에 있고 뒤가 두 개가 있겠지.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놈은 충분 조건이라 그러고 이놈은 필요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P면 Q이다라고 그 자체를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B는 P라는 놈은 Q가 되기 위해서 Q의 앞에 있는 거니까 충분 조건, Q는 뒤에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P는 Q를 함축한다. 이렇게 함축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읽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의 명제에 대해서 함축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축이니까 이런 형태죠. P면 Q이다 이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다 이면 이면이에요. 아까는 논리곱은 고이고 논리합은 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여기서 뭐라고? 이면 뭐뭐면 뭐뭐다 라고 끝난다. 자,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 혹시 아나? 여러분들은 바다가 육지라면 지금 이상한 거 아닌가? 바다가 육지. 그래서 앞에 있는 명제를 이렇게 써볼까? 바다가 육지라고 하는 놈을 P라 쓰고,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다라고 Q라고 쓰고, 자, 어떻게 비교한다고? 딱 나눠진 다음에 앞에 있는 놈이 참인지 거짓인을 찾고, 논리, 진리값을 찾아, F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런던은 참이 됐죠. F이면 T. 안 준다고 했다가 주는 경우, 뭐가 된다고 그랬죠? 좋은 거라 그랬잖아. T. 자, 2번 같은 경우 앞에 있는 명제가 뭐다? 3 플러스 4가 5보다 크다 이면 당연히 7이 5보다는 크니까 참이 될 것이며, 뒤에 놈은 뭐가 된다? 3이 5보다는 크나요? 작나요? 작아야 되겠죠? F겠지? 자, T이면 F이다 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뭐가 되겠다? 요놈은 F가 된다 그랬죠. 자, 세 번째, 유채꽃이 빨갛다면 바다가 육지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보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쌍방 조건이에요. 쌍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제가 P가 있고 Q가 있는데, P이면 Q,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한쪽 방향에만 있는 경우가 있다면 두 개 문장 가지고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또 뒤에서부터 Q이면 P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도 충분 조건, 뒤도 충분 조건, 앞도 필요 조건, 뒤도 필요 조건. 쌍방향에 왔다 갔다 가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쌍방 조건이라고 그러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P이면 Q라고 하는 쌍방 조건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이제 줄, 옆줄 3개 끄은 것은 동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뭐 같이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쌍방 조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함축, and 뭐가 되느냐면 Q이면 P이다. 요것을 쌍방 조건이라고 정의하자. 됐나요? 자, 그러면 P가 있고
F가 있고 뭘 구해야 될까요? T, T, F, F, T, F, T, F 이렇게 각각의 진리값을 써놓고 다르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무엇을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느냐면 P이면 Q 찾아야 되고, 자 언제 거짓이고 언제 참이라고 그랬죠?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는 경우에만 F고 나머지는 T, T, T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해 볼까? Q이면 P.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T에서 T는 당연히 T가 될 거고, F에서 T 안 준다 그랬다가 주는 경우는 땡큐, 준다 그랬다가 안 주게 되면 F, 안 준다 그랬다가 안 주게 되면 T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뭐라고? 가운데 AND니까 요거 다시 올라가.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요놈이 첫 번째 게 뭐가 되냐면 T가 되고, 두 번째 F가 되고, 세 번째 F가 되고, 네 번째 T가 되겠죠. 그래서 T, F, F, T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쌍방 조건일 때는 어떻게 된다? 둘 다 같을 때만 참이 되고, 여기처럼 둘 다 같을 때만 참이 되고, TT로 같을 때, 아래 것은 FF로 같을 때만 참이 되고, 서로 다른 게 있기만 하면 다 뭐가 된다? false가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쌍방 조건도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기로 쌍방 조건은 P이면 Q이다 이거였죠. P이면 Q이고, 이거니까 요거 하나, Q이면 P 이다가 여기 있는 쌍방 조건인데, 이것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면이란 말은 영어로 if P then Q고, 그 다음 if Q then P니까 약속하기를 뭐냐면은 P IFF Q라고 표기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요놈도 충분히 되고, 요놈도 필요가 되고, 요놈도 충분히 되고 필요가 되니까 이름 붙이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합성 명제들을 합성을 해왔죠. 명제들 합성을 해오면서 사용했던 뭐가 있을까? 여러 연산자들이 있었죠. 연산자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 혹시 예상했나요? 유추했나? 제일 파워가 센 놈이 부정, not, 아니다. 새로 없는 거, 그동안 이야기했던 진수를 새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다음 and, 그 다음에 cup, 그 다음에 implication, 그 다음에 쌍방향, 쌍방 조건을 처리하는 그런 연산자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다르다. 자, 그러면 합성명제에 이와 같은 예가 주어졌을 때 합성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볼까? 자, 일단 사용되는 단수 명제가 몇 개? P, Q 두 개. 따라서 경우의 수를 몇 가지로 나눌까? 네 가지로 나누겠다. 첫 번째 P에 대해서 이제 두 개씩 TT, FF. 그다음 Q에 대해서는 각자 TF, TF. 이런 식으로 네 개의 경우에 대해서 명제의 진리값을 찾아봐야 되겠네. 자, 찾고자 하는 놈이 뭐라고? P가 있고 Q가 있어 시작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관심이 뭐냐면 not Q에 여기 있는 거 not Q를 써요. not Q를 써. 그러면 Q를 보고
F에 대해서 T에 대해서 F, F에 대해서 T, T에 대해서 F, F에 대해서 T. 그 다음 뭐랑 연산하는 거죠? not Q랑 요놈과 녹색으로 파랗게 요놈과 P랑 뭐 하겠다고? 논리곱 연산. 논리곱이라는 것은 동시에 3일 때만 3이라 그랬죠? 그럼 TF니까 당연히 F, TT니까 T, FF니까 F, FT니까 F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 이 상태에서 부정을 취하라고. T, F, T, 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9는 명제가 몇 개 있다? 3가지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겠더라? 4가지. 따라서 큰 풀이에서 4개. 4개. 그 다음에 T, FF, T, FF. 그 다음에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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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P, Q, R 쓰고 아까 있는 경우에 값을 쓴 다음에 값 쓴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주고 Q and R. Q and R이 볼까요? AND니까 동시에 참일 때만 참이죠. 요놈만 참이겠네. 요것도 참이겠네. 요건 F였죠? FT. 요거만 참이네. 자, 이 상태에서 P가 있다. P랑 합한다 그랬어요. 자, P가 요거였고, TF랑 합하면 T, TFT, TFT, TFT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하게 되면 사용한 명제가 3개면 경우의 수 8개를 나누어서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다. 자, 명제 P를 날씨가 춥다라고 하고 명제 Q를 비가 온다라고 할 때 이제는 뭐냐면 명제 기호에 따라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P라고 하는 명제는 날씨가 춥다. Q라는 명제는 뭐라고? 비가 온다. 자, 1번 not P이다. P가 뭐라고 그랬죠? 날씨가 춥다 그랬지. 날씨가 춥지 않다. 가 1번 답이 될 거고, 2번은 뭐가 될까? 날씨가 추로 대신에 춥고 비가 온다. 3번은 날씨가 춥구나 비가 온다. 4번은 뭐죠? 날씨가 춥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을 부정했으니까 비가 안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되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까? 명제 2-12 명제 P이면 Q, 날씨가 맑아지면 소풍을 간다의 역, 이 대우를 구해보자.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한 30분 좀 쉬다 올까? 자, 다음 시간에서 공부하도록 할게요.